미국의 10월 잡 오프닝이 873만 개로 60만 개 이상 급감해 고용이 급속 냉각되며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은 고용주들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명 공포탄을 쏘는 소동을 벌인 후 가옥을 대폭발시켜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324만 배럴로 대폭 늘리면서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 정부들의 빚이 11조 달러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무디스가 국가 신용도를 부정으로 하향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0월에 873만 개로 60만 개 이상 급감해 고용이 급속 냉각되며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인하는 일자리가 실직자들보다 몇 달 전에는 2대1의 비율로 많았으나 이제는 1.3대 1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급속 냉각돼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본격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0월에 873만 개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에 935만 개에서 한 달간 61만 7천 개나 급감한 것으로 2021년 3월 이래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940만 개보다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헬스케어와 사회 지원에서 23만 6천 개나 줄었으며 금융보험업계의 구인 광고가 16만 8천 개 감소했고 부동산 업종에서도 4만 9천 개 하락했습니다. 10월의 채용은 590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월에 퇴직한 미국인 근로자들은 채용 인원과 비슷한 560만 명으로 나타나 5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들 가운데 더 많은 임금이나 더 나은 베네핏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이직한 사람들은 360만 명으로 4개월 연속 400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해직된 근로자들은 160만 명으로 전달과 비슷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인 잡 오프닝이 실직자들보다 2대1의 비율로 많았으나 10월에는 1.3대 1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오래전부터 예측돼 왔으나 2023년 4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과 함께 고용지표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11월의 고용지표는 8일 발표되는데 전달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5만 개로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둔화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더 떨어지면 미국 경제 전반에 한파를 몰아치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 국민 소비 지출이 GDP 경제 성장률에서 68%나 차지하고 있어 고용 냉각이 소비 지출 둔화, 경제 성장 제자리로 악순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은 고용주들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들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아예 학위 요구 조건을 폐지했으며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채용은 지난해 18%에서 올해는 14.5%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이 학사 학위보다는 기술과 경력을 더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대졸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비율은 2022년 18%에서 2023년 올해는 14.5%로 더 감소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 내 고용주들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아예 특정 역할을 제외하고는 학사 학위 요구 조건을 채용 공고에서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의 대부분인 72%는 이제 학위보다는 기술과 경력을 중시해 채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의 47%는 채용에서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35%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은 학위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는 다른 채용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에서 보조 인력들에 대해선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더 이상 학위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교사 부족 현상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인사들을 교사 보조나 특별 교사로 임시 채용해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군인이나 공무원, 경찰과 소방관, 민간 기업의 은퇴자들은 물론 현직 간부들에게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등 스템 분야에서는 학사학위 대신에 수료 인증서인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는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추세는 2008년 대불경기 때와 현재가 정반대인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대불경기 때에는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12%에서 20%로 대폭 늘어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8%에서 14.5%로 대폭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한 버지니아 알링턴의 블루몬트와 볼스턴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조명 공포탄을 쏘는 소동을 벌인 후 경찰이 접근하자 대폭발시켜 가옥을 파괴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이웃 주민들이 밤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용의자는 집안에서 조명 공포탄 수십 발을 쏘는 소동을 일으킨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수시간 대치하다가 경찰이 집안으로 접근하는 밤 시간에 폭발을 일으켜 해당 주택이 파괴되고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가 진화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와 가까운 알링턴 카운티 블루몬트와 볼스턴 지역 주민들이 굉음과 화염, 연기를 토해낸 대규모 폭발 사건에 밤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블루몬트와 볼스턴 지역 노스 벌링턴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에서 어젯밤 8시 30분쯤 굉음과 화염, 연기를 토해내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안에서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대폭발이 벌어졌으며 깨어진 유리창과 무너진 잔해들이 흩어지면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번 대폭발로 주변 주택들까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있어 밤샘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장면은 멀리는 DC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는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는데 폭발 직전 대피했는지 어떤 폭발인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에 앞서 어제 오후 4시 45분부터 조명 공포탄 권총을 집안에서 바깥 이웃을 향해 30 내지 40발이나 쏘는 소동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수시간 대치했습니다. 조명 공포탄 권총은 실탄은 아니지만 발사하면 소리와 불꽃을 일으킵니다. 알링턴 경찰은 집안에 있는 용의자에게 집 바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내버려달라면서 불응했으며 어젯밤 8시 30분경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알링턴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으며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이 주택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치솟자 인근에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알링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대규모 폭발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용의자를 비롯한 인명피해는 없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324만 배럴로 대폭 늘리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는 73달러에서 78달러 사이로 떨어져 4분기에 20%나 하락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3달러 23센트로 한 달 만에 5%인 20센트 내렸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과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올라선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24만 배럴로 끌어올리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현재 하루 1,324만 배럴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200만 배럴 생산보다 더 많이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가 최근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했고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처럼 기록적인 석유 생산으로 유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해 석유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유가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5일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73달러, 영국 브렌트유는 78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5일 현재 전국 평균이 3달러 23센트로 한 달 전보다 갤런당 약 20센트, 5%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의 거의 절반인 21개 주는 휘발유 값이 3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2달러 72센트, 오클라호마와 미시시피는 2달러 74센트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 3달러 8센트, 플로리다 3달러 12센트로 내려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3달러 10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21센트, 워싱턴 DC는 3달러 4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2달러 92센트까지 내려간 반면 일리노이는 3달러 38센트, 뉴욕은 3달러 53센트, 펜실베니아는 3달러 56센트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여전히 5달러에 가까운 고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4달러 7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4달러 71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4달러 32센트, 네바다는 4달러 10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정부들이 11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 있고 8천억 달러는 부도 위험에 빠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도를 A1에 안정해서 부정으로 하향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대국 중국의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지구촌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이자 경제대국들인 미국에 이어 중국의 국가 신용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1으로 유지하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중국의 조치가 없거나 사태가 악화되면 A1에서 그 아래로 강등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A1은 최고 등급인 AAA보다 4단계나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그마저 추가 강등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은 최고인 AAA에 이어 AA1, AA2, AA3, 그 다음이 A1, A2, A3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국은 최고 등급보다 4단계나 아래인 A1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에서는 아직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국가부채 한도 투쟁 때문에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도를 A1을 유지하되 강등의 전 단계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평가한 이유는 중국 지역 정부들의 숨겨진 부채가 7조 달러 내지 11조 달러 사이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중국 지역 정부들의 숨겨진 부채가 수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92조 위안, 미 달러화로 12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 지역 정부들의 부채가 폭탄으로 터지기 전에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역 정부들의 심각한 부채 가운데 4천억 달러 내지 8천억 달러는 디폴트, 즉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어 지역 정부들의 엄청난 빚 가운데 일부는 부도 처리돼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4년과 2025년에 연이어 각 4%씩에 그치고 2026년에는 3.8%로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